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그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많이 상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그때그때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학점은행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준비하는 거랑 잘 모르고 그냥 준비하는 건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학점은행제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알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교육과 학사 일정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 부가 어디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맞습니다.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교육부에서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어디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학원까지. 또 교육부가 하는 게 또 유치원도 있죠. 유치원. 네. 이런 것까지 모두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학교가 이제 이제 교육을 대신해서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거는 대학의 교육과 관련이 있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는데 사정상 피치 못할 어떤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를 다니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검정고시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검정고시라는 걸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는 이 검정고시 같은, 그러니까 검정고시는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학사 학위를 인정받는 동일한 그런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걸 먼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교육부에서 뭘 받아요? 인가를 받은 대학이 있는데 대학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제, 하나는 3년제, 하나는 4년제. 보통 2, 3년제를 우리는 이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전문대학이라고 얘기하고요. 4년제를 뭐예요? 그냥 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대학이라고 하고 여기는 대학교라고 하자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문대학, 그 다음에 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년제, 3년제, 4년제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제는 몇 학점? 80학점. 3년제는 몇 학점? 120학점. 4년제는 몇 학점? 140학점 다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규칙에 어긋나서 학위를 받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학위는요. 과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전공 과목이라는 게 있고 교양 과목. 원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전공과 교양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는 또 전공 필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전공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교양도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이 있는데 그냥 교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과 교양, 나머지 이제 얘네들 뺀 나머지 과목을 다 우린 일반 과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 표현 방식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는 그냥 전공 과목, 교양 과목 이렇게 정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게 하나의 뭐예요? 룰이에요. 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거냐? 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80학점을 이수를 하되 무조건 전공을 80%, 교양을 80% 이렇게 80학점 이렇게 이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2년제, 3년제, 4년제 각각마다 룰이 있는데 자, 2년제는 몇 학점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전공이 45학점이 있어야 됩니다. 전공이 몇 학점? 45학점. 3년제는 몇 학점이냐? 요걸 반대. 54학점. 4년제는 몇 학점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60학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왜요? 몰라요. 대학에서 그렇게 교육하라고 누가 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공은 요렇게 보통 한 과목당 2학점, 3학점, 많은 곳은 4학점, 많은 곳은 5학점까지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보통은 3학점입니다. 그래서 2년제의 학위는 전공 45, 3년제는 54, 4년제는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은 2년제 같은 경우는 15학점 이상을 꼭 들어야 되고 3년제는 21학점을 꼭 들어야 되고 4년제는 30학점 이상을 들어야 된다라고 룰이 정해져 있어요.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뺀 나머지들을 다 이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80학점, 여기 몇 학점 합쳐서 다 얼마? 120, 여기 140.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학점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일반은요, 전공이든 교양이든 아무거나 들어도 됩니다. 일단은 전공 과목을 요 과목 이상을 더 들어도 돼요. 그래서 요 과목을 들은 것에 넘어가는 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일반입니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에서 요만큼 넘어가서 남는 것들이 있죠? 남는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반으로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룰이 있어요. 룰. 인가를 내주면서 이 룰에 따라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정하고 학점을 주고 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80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대학에서 뭘 주느냐 그러면 학의라는 걸 줍니다. 자, 우리가 대학을 왜 다니느냐 그러면 사실은 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년제와 3년제가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이 이만큼의 룰에 따라 학위를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면 교육부에다가 보고를 하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자격증을 줍니다. 뭘 준다? 자격증.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고 교육부에서 주는데 전문대학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전문학사라고 하고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은 뭘 줘요? 학사학위라는 걸 줘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졸업식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졸업식이라는 말을 안 써요. 대부분이 학위 수여식이라고 합니다. 학위 수여식. 그러니까 이 자격증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 수여식이라 그래요. 학생들 중에는 졸업을 하더라도 학위를 못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대학에서는 F학점을 맞으면 예를 들어서 80학점인데 뭐 77학점, 78학점, 79학점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맞아버리면 졸업은 하지만 학위는 못 받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졸업이라 그래가지고 다 졸업했는데 계절 학기라든가 뭐 한 학기를 더 들어서 가을에 이렇게 졸업을 하는 코스모스 졸업이라는 말이 있는 게 그겁니다. 하여튼 규칙을 지키고 룰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대부분 학교에서 다 대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학의 교육이 얘네가 교육부를 대신해서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하면 교육부에서 뭘 준다?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위증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총장 누구라고 써 있고 그 밑에는 교육부 장관 누구라고 적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왜 가느냐? 그럼 바로 이 학사, 전문학사와 학사라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 학력이라고 합니다. 학력. 그러면 선생님, 학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은가요? 자, 학력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더 생겨요. 기회가 더 생긴다는 건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을 하고 싶어도 대학교 관련한 대학을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4년제를 나와야 되거나 또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이제 서류를 누르려면 전문학사 이상, 뭐 학사 이상 이런 식의 제한을 두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회사에 서류조차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학사나 학사라는 학위를 받게 되면 내가 그만큼 서류를 더 넣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서류만 넣는다고 해서 기회가 많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학력 플러스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실력이라는 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전문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하거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이후에 편입을 하거나 더 학점은행장 같은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더 공부하고 싶어. 이제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든가 또 기타 이렇게 좀 관리직 또는 연구직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원이라는 데를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라는 걸 취득합니다. 그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그다음 뭘 받아요? 박사라는 과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의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력. 이런 개념을 우리 학생들이 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런 개념도 모르고 자기가 몇 학점을 맞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학교를 그냥 막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상담 선생들을 너무 의지하고 있다 보면은 상담 선생님들도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학점은행제라는 거는 어디에 이렇게 맡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스스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담을 어디에 맡겨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제대로 안다면. 물론 맡겨서 하면 좀 편한 점이 있으니까 맡기더라도 본인이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력이 높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실력. 실력, 실제적인 능력이죠. 학력이 높아지면 뭐가 생긴다? 기회가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학력과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학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학벌. 이건 뭐냐면 브랜드. 어느 대학 나왔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을 나오게 되면 뭘 가져요? 학벌이라는 걸 갖는 거예요. 학벌. 학력과 실력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좋죠. 얘가 학력도 있으면서 학벌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뭐가? 이미지가. 하여튼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유리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도 유리한 건 사실인데, 정말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인서울, 이렇게 요즘에 선생님 때보다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진짜 박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공부하는 수준이 그 양과 정도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공부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수능을 보고 나름 좋은 대학, 유명 대학을 가서 학벌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정말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런 식의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로 경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해도 있잖아요. 여기 가서 얘네들과 또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제가 예를 많이 들어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토끼가 이기죠. 토끼가 지죠. 왜? 잠이 들어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한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거북이가 져도 별로 창피한 게 아니고요. 이겨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토끼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거북이가 노력한다고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거북이한테, 야, 우리 이제 달리기 한 번 더 해. 그러면 거북이가, 아니야, 우리 수영해. 이렇게 해버리면 토끼가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북이를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토끼라는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애들이 다 토끼처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경쟁이라는 건 필요해요. 근데 공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요.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끼리 경쟁을 해야 되지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좋은 직업도 있고 뭐 별로 인기 없는 직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다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게 남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토끼라고 해서 내가 왜 그 사람처럼 해야 하는가죠. 나는 거북이고 걔는 토끼예요. 그럼 토끼는 토끼대로 그 토끼끼리 경쟁하고 거북이는 거기대로 하고 그게 또 역할이라는 거죠. 이 사회에는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뭐 공무원, 뭐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그리고 이 사회에는 많은 다양한 직무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수능 같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그 암기식 공부라든가 이걸 잘 못합니다. 근데 그게 좋고 그게 맞는 친구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가면 되겠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거로 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좋은 학벌을 가지면 좋겠지만 좋은 학벌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훌륭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역할도 잘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죠. 물론 학벌을 갖출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뭐 나름의 성공의 절대적인 어떤 그 척도가 되지는 않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면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 방법도 괜찮고 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력을 얻어서 또 학벌까지도 얻을 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거나 또 자기의 능력 이상의 어떠한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식의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학력의 개념, 실력의 개념, 학벌의 개념 알겠죠? 그죠? 예. 자, 일단은 우리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인데 대학을 졸업해야 이런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처럼 검정고시 같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독학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독학사라는 시험은 뭐냐 그러면 검정고시처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시험을 보고 통과되면 학위를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라고 그러죠. 방통대. 이거는 예전에 이제 방송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직접 가서 시험 보고 이런 식이었죠. 근데 요즘에도 방통대는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합니다. 좀 사이버대 같은 느낌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이버대. 예.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는 그러한 제도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독학사는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하면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얘네는 얄짝없이 4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바로 하는 학점은행제라는 학은제가 있는 거예요. 학은제. 자, 학은제는 뭐냐? 은행에다가 학점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 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한 다음에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점은행제의 좋은 점은 학점을 이수할 때 학교를 가서 들어야 되는데 사이버대나 방통대나 독학사에서 취득한 학점들도 다 학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전문대학을 나와서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전문대에서 이수했던 학점들이 그대로 다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점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독학사가 제대로 하면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어려워요. 이것도 한 2년 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대를 졸업을 했었어요. 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 학사 학위를 받고 싶은 거야. 디자인 학사를. 왜냐하면 이제 회사 취업할 때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그러한 학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빨리 취득해야 돼 했을 때 전문대에 나와서 학점은행제 하셔가지고 학위를 받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대부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보통 1년 정도만 준비를 하면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디자인 관련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점은행제 안에는 여러 가지 학사 제도들이, 학사가 많아요. 다양한 학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다른 그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는 않고요. 저는 오직 시각 디자인 학사라는 디자인 학부라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 학사, 시각 디자인 학사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나 원칙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뭐 학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걸 참고하시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상담해주고 하는 것은 시각 디자인 학사만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는 학사 학위를 받는데 전문대를 졸업하고 하면 1년 만에, 그러니까 남들 4년 만에 할 거를 뭐 다 합치면 3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방법. 또 우리가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 편입은 이 학벌을 좀, 원래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과를 전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로 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좀 상위 대학,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편입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편입은 보통 일반 편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편입은 뭐냐면, 전문대학교 2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3학년, 4학년으로 편입하는 제도가 일반적인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은 뭐냐? 1, 2, 3, 4학년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다시 입학을 하는, 편입을 하는, 3학년으로 편입하는 그러한 제도, 학사 편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합격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면 학사 편입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일반 편입은 하려는 학생들도 많고 실력 있는 친구들도 많고 조금 어려운 반면에, 학사 편입은 말 그대로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4년제 학위를 받은 애가 다시 대학을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편입하는 시험이 일반 편입에 비해서 좀 더 쉽고, 경쟁력은 조금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편입보다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럴 때 진짜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문대 나왔던 친구들이 일반 편입이 아닌 학사 편입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취득해가지고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어설프게 가느니 그냥 나는요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받아서 편입을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뭐 대학원을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대학을 다니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 보통 한 2년 반 정도 디자인 쪽은 걸립니다. 보통 2년 반.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같은 계열은 1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히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거기에 또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게다가 학점이 학교에서 학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을 이수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학점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산업기사는 16학점 전공으로, 그것도 전공 필수로, 기사는 20학점 전공 필수 학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그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하나를 더 추가하면 2개는 전공으로 넣을 수 있고, 하나는 일반 학점으로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학사 같은 경우는 몇 개, 3개까지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 학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2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로 저모로 아주 유리하죠. 시간도 절약되죠. 비용도 절약되죠. 게다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독학사에서 1단계의 교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과목을 통과하면 교양 4학점으로 또 인정이 되고요.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같은 데서 이제 시간제 강의라는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라 과목만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의 과목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하는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100%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타 학사하기보다도 디자인 쪽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유리한 게 많습니다. 자격증도 많이 인정되고, 강의를 들 수 있는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회화과나 뭐 이런 데는 자격증이 좀 없어요. 회화 학사나 또 그런 거는 시간제라 그러죠. 온라인 강의가 별로 없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학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설팅을 해주는 데서는 시각 디자인은 좀 전문 분야라서 뭐 경영학사라든가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 그걸 위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학위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경영학사 같은 걸 취득해가지고 뭐 편입이나 대학원 가지 마시고요. 디자인 쪽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학사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단순히 학위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대학은 2년제, 3년제, 4년제라는 대학이 있어요. 2, 3년제는 전문대학, 4년제는 일반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어디로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 대학교, 학원까지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지 않고 교육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과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대학이 인가를 받아서 2년제, 3년제, 4년제를 80학점, 120학점, 140학점을 전공 45, 54, 60, 15, 21, 30 요거 뺀 요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서 총 요런 학점을 만들면 교육부에서 뭘 준다? 자격증을 준다. 그 자격증이 뭐라고 한다? 학위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4년제 학교는 학사,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걸 학력이라고 하는데 학력이 높으면 뭐가 좋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꼭 그 학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학위를 받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학력이 또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학력 플러스 실력을 통해서 경쟁하든지 아니면 편입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더라도 편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서울을 해서 학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무슨 학사? 학사 편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점랭제 외에도 독학사, 방통대, 사이버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독학사인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거 시간 오래 걸리고 방통통신대, 사이버대는 얄짝없이 4년을 해야 되고 물론 여기 편입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가장 시간이 좀 많이 절약됩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이렇게 학점들도 많은 부분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게 많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학점은행제를 하게 되면 어느 대학 나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교육부의 대행 업체인데 그 대학이 유명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서울대니 이러는 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학도 없었잖아. 저희 아버님 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오던 그 시절에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뭐 그냥 주요 국가기관에서 데려가고 성공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대학이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오래된 대학들이 좋았어요. 지금도 좋죠. 그래서 그것을 학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벌을 갖추는 방법은 수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수능 이후에 이런 학점은행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공부를 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방송통신 대학을 서울대를 나오더라도 서울대학교 총장 누구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육부 장관 누구 해서 그 학위는 대학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죠? 교육부에서 주는 거고 대학은 대행 업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이 하도 오래되고 그 출신들이 잘 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자기들끼리 또 으쌰으쌰 하는 뭐 분위기도 있고 하면서 그 대학이 좋아라는 브랜드 가치 그게 바로 학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점은행제는 학벌이 없잖아요. 그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어느 대학은 나온 거냐 그러는데 학점은행제라는 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학의 이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그냥 국가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어디냐 그럼 여러분은 국가평생교육원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 국가평생교육원장의 이름으로 학위를 주고 교육부 장관 누구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라는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거냐 그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대학은 아니지만 학점은행제를 하는 학교가 우리의 학벌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선생님 학벌 별로 안 좋고 창피하잖아요.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이라도 유명하지 않는 전문대학을 전문학사를 갖는 게 내가 서류를 넣을 수라도 있단 말입니다. 유명하지 않는 4년제 대학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온 친구들이 더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거기에 플러스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더, 게다가 선생님 같은 디자인 쪽은요, 조금 이 학벌을 잘 안 따져요. 일단 실력, 물론 따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력을 갖추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더 그렇죠. SNS나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많은 환경들이 좋게 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만 갖춘다면 실력,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학력이라는 걸 갖추게 되면 훨씬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나름 학벌을 갖게 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유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 첫째도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 후 이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2년 만에 학위를 받아요. 4년제 학사를. 그래서 편입은 안 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 취업을 한 다음에 학사학위를 받아서 취업을 하죠. 그 다음에 와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뭐 필요하면 대학원, 이름 있는 네임밸류 대학원. 제 제자들 중에는 전문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받아서 대학원 진학한 친구도 많고요. 유학 간 친구도 많고요. 나름 성공해서 나름 역할을 잘하고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라는 게 왜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정식 국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취득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정과 환경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학위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토끼처럼 합니까? 거북이는 거북이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남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걸 꼭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건 고등학교 때 수능 잘해서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이렇게 유명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 잘난 친구들 사이에 또 경쟁해야 되고 거기에 또 잘난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뽑는 학교는 몇 안 돼요. 옛날처럼 또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들 모집 인원도 보면 되게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경쟁해서 또 한다는 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거든요. 저희 아이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학점은행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학점은행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에서 관심 있고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자, 여기까지 해서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점은행제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자기 상황이 이제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을 했거나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전문대 또 뭐 4년제나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해도 됩니다. 중퇴하거나 했어도 자기가 취득한 학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 사용이 가능하고 다 은행에 다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학점 설계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나 자격증이 뭔가를 먼저 보고 현재가 몇 점이 인정이 되는지를 선생님이나 전문 그런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무슨 과 몇 학점 인정되고 추후에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건 자격증으로 이수하고 이거는 뭐 시간제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는 상담을 못 해드려요. 제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같은 자격증을 강의하면서 우리 학점은행제 하시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학점은행제를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관련한 학사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메일로 성적증명서와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 기타 등등의 내용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글자를 주시면 되겠고 학교 중퇴를 하신 분들은 중퇴한 그 시점까지 취득한 학점을 발급받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래에 메일 주소 있죠? 메일 주소를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점은행제를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데다가 비싼 돈을 내면서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하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학점 설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제는 선생님이 이제 산학협력 맺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싸요. 교양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학점당. 그런 학교에 여러분이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대신 대응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대신 접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를 컨설팅이나 이런 분들은 대신 해주고 거기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얼마씩 이렇게 본인들이 받는데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직접 접수하고 직접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신청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학점 설계라는 걸 하면 되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성적증명서나 그냥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또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일단 학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학점은행제를 하는 사이트예요. 주소 나가죠. 그 사이트에 가셔서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 그러면 학습자 등록이라는 걸 합니다. 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입학. 근데 대학을 입학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학습자라고 합니다. 비싸지 않아요. 이거 4,000원인가? 입학금이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학점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학사도 있으면 독학사, 사이버대에서 했으면 사이버대, 방송대 다니다가 중퇴했으면 거기까지, 또 전문대 졸업했으면 전문대 졸업했던 학점, 이런 것들을 자격증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죠. 보통 얘네들을 신청할 수 있는 월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분기입니다. 일사천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에 여러분이 등록을 해야 돼요. 선생님 한 번에 계속 넣어야 돼요? 아니요.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 있을 때마다 좀씩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그때 바로바로 1월, 4월, 7월, 10월에 어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계속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룰에 따라서 학사학위는 140학점이 등록이 되면 전공 60, 교양 30, 일반 50 이렇게 들어가면 2번 나와요. 2월 달과 8월 달에 학사학위가 나옵니다. 2월 달에는 정식 졸업식 하잖아요. 우리 학위 수여식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 다 모아놓고 교육부 장관이 실제 학위 수여식을 해요. 학사모 있고 하죠.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해도 되고 8월 달에는 그냥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학사 학위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됩니다.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신청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대신 대행해서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본인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이 하는데 안 어렵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그냥 회원 가입하고 등록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1월, 4월, 7월, 10월 달에 하시면 되겠고 중간중간마다 학점을 취득하면 그때그때 넣으면 되고 처음에는 다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전공 몇 점, 교양 몇 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하고 그거 보면서 부족한 거 준비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컨설팅 받는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준비해서 학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을 비용을 내고 해도 되지만 그럴 정도의 어려운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예, 본인이 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140학점이 또는 80학점, 120학점이 돼서 2월달과 8월달 요때 학위 신청이라는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룰에 맞춰 다 준비를 하면 2월에 8월에 여러분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선생님 이거 1년 만에 끝내야 되냐? 아니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하면 정말 뭐 생초차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해서 빨리 하면 2년, 보통 2년 반. 전문대 졸업하면 1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학사 학위를 받아서 뭐 편입도 할 수 있고 또 실력은 되는데 학력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회사에 서류를 못 넣고 이런 분들도 많이 준비합니다. 학점은행제 엄청 많이 준비하죠. 그래서 어설프게 괜히 시간 낭비하고 이럴 바에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나 전문학사 같은 걸 취득하셔서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편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서류를 넣는데 실력이 좋으면 학벌이 좋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또 그런 시대예요. 과거보다 훨씬 어때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고 이제 본인의 상황을 보신 다음에 나 이제 학점은행제를 하고 싶어. 근데 선생님은 이제 죄송한데 시각 디자인 학사, 디자인 학사만 상담합니다. 그래서 그 외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잘 몰라 그러면 경영학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컨설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곳을 통해서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컨설팅을 받아서 해보시고 저는 시각 디자인 학사만 상담을 해드리니까 원하시면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성적 증명서 또는 내용들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답을 드려요. 그러면 일정이랑 다 짜드리면 여러분은 그거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보고 시작하시고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학위 받을 때까지 제가 관리 감독을 해드립니다. 별거 없어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학점은행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하시면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곳에다가 문의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낄 건데요. 일단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학점 설계를 받고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서울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학위 받아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도 많고 거기에 플러스 실력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나름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들도 많아요. 꼭 학점은행제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뭐 학점은행제에 대한 관심 많은 분들은 한번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학위, 또 전문 학사,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학위들을 취득하셔서 이후에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편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데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카페나
사이트에 오셔서 문의하시고 함께 특히 시각 디자인 학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오시면은 학교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공을 들을 수 있는 학교, 교양을 들을 수 있는 학교까지 선생님이 다 컨설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시각 디자인 학사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카페 오셔서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그 관련한 웬만하면 그 관련해서 많이 해본 그 컨설팅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잘 준비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